요즘 정말 청년 정책들이 많은데 나도 한번 지원해봐야겠어. 뭐야? 나는 청년이 아니네? 그럼 나는 중년인가? 안녕하세요. 머니레시피 마틴입니다. 오늘은 2030을 위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요. 우리나라 청년 정책 정말 많죠. 그런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올해도 이미 2달밖에 남지 않아서 대부분의 청년 정책들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2달 안에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늘 소개해 드려서 2026년이 돼버리면 받지 못할 청년 정책을 놓치지 않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나라에서 공짜로 받는 돈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청년 혜택은 청년 도약 계좌예요. 청년 도약 계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아직 가입을 안 하셨나요? 그러면은 바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청년 도약 계좌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지원해주고요. 추가로 별도의 지원금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계좌예요. 5년 동안 월 7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요.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게 돼요. 이 계좌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계좌는 2025년 12월이 되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내년 6월에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이 되어요. 이 청년 미래적금은 3년형이고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내년 6월이니까 미래적금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미래적금도 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없어지는 청년 도약계좌는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이 청년 도약계좌 현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그럼요. 11월,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날짜로는 11월은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그리고 12월은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리고 나서는 종료가 되니까요. 꼭 이 기간 안에 있지 않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가입 조건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면 가능하고요.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면 되고요.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250%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가입은 그냥 은행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은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정책이에요. 요즘에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월세까지 많이 나가니까 정말 더 힘들죠. 이러한 월세를 2년까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각각 지자체마다 진행하는 게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각각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은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이 상당히 낮아요. 하지만 한 2주 정도 아주 잠시 지원을 받은 다음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은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1년 내내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 기준이 좀 낮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은 잠시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것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서울시에서는 6월에 2주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나이도 39세까지였고요. 중위소득은 150%까지로 소득 기준도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는 2026년에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월세를 지원받고 싶으시다면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대학생들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청했는데 조건이 맞다면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책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월세 지원의 내용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중간에 월세를 내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학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을 뛰어넘고 개월수로 24개월을 따져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 정책은 청년 정책인 만큼 나이는 19세부터 34세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되고요. 독립해서 나와 있어야 해요. 이 말은 월세를 내는 집에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를 가져야 하고요. 부모님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이게 소득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롭죠. 그런데 신청해보면 될 수도 있으니까 복지로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각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정보가 나오면은 제가 또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상품이에요. 청약통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장점만 존재하는 엄청 좋은 청약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신다면 꼭 이 청년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나이는 청년이니만큼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능하고요.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 청약통장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좀 의아함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금리가 시중보다 최대 1.4% 높고요. 납입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요. 청약과 연계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요. 기존 청약통장은 비과세 혜택이 없는 데 비해서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50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소득 공제 한도는 동일하고요. 일반 청약통장은 중도에 인출하려면 해지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청약통장은 계약금 납입 목적이라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소개드린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여러 가지 장점만 존재하는 청약통장이기 때문에 이 기회만 되신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청년 혜택은 교통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통비 은근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이게 한 번 한 번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우리 한 달에 한 번 결제하잖아요. 결제할 때 보면은 은근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이런 교통비 지원 정책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할인 정책에는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라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존재해요. 이 두 가지 정책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월 47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기후동행카드로 가시는 게 맞고요. 내가 46회 이하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K패스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이 서로 같은 듯 다른 두 가지 정책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K패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이 K패스는 저도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인데요. 전 국민이 만들 수 있지만 청년들한테는 30% 할인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할인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교통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선 이 금액을 납부하고 그 다음 달에 이 30%에 대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월 15회 이상은 사용하셔야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고 다녀서 월 한 2번에서 3번, 뭐 5번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 K패스의 장점은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후동행카드는 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K패스는 거의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내가 서울이나 경기 이 지역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K패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교통지원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예요. 기후동행카드 한창 유행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후동행카드는 월정액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월정액권으로 1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금액이
62,000원이 일반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은 여기서 7,000원 할인 받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후동행 카드에는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3,000원만 추가를 하면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따릉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기후동행 카드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좁아요. 서울시는 전역이 다 가능하지만 경기도도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퇴근하는 곳이 이 기후동행 카드가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025년에 할 수 있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청년 정책이라는 게 참 계속 바뀌고 진화해 나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내년에 꼭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이번 연도 안에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월세 지원 같은 거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이거는 아마 내년 6월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런 좋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욱더 돈 되는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틴이었습니다.